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개발신 2번으로 해가지고 공인인증서가 해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KB 사고 예방 부서, 그러니까 이제 문의, 여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요. 이 문자가 왜 왔느냐, 일단 제 개인정보가 뭐 얼마 정도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어요.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그냥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kr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나출판사.kr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 계좌번호 안내원,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뭐 주소에서 뭐 저는 뭐든지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널리 알려야 이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 금융 사기범들한테는 완전히 뭐 아주 좋은 먹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건 뭐 전화를 해보나 마나 이거는 이게 지금 공인인증서라는 건 지금 없잖아요. 공동인증서잖아요. 아니 은행인증서든지.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동인증서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이 중국에서 금융사기범들이 이게 이제 금융사기, 저 같은 경우 저도 물론 예전에 금융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금융사기는 좀 어리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잘 금융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일단 그 금융사기는 기본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옛날에는 공인인증서지만 지금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요. 일단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인증서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인증서 암호가 있어요. 인증서 암호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계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이 그 금융 사기를 쳐 내 계좌에서 빼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빼갑니다. 그걸 빼가는 그런 것은 그 계좌의 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의 암호까지 모두 유출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자기 계좌는 은행 직원들도 모릅니다. 담당 직원도 이 고객 계좌 번호는, 계좌 비밀번호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도 밖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남이 못 보게 번호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번호가 틀렸다는 것은, 계좌 번호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놨는데 그 계좌 번호 저장해 놓은 파일까지 틀렸다든지,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암호가 뭐 1000개도 넘으니까 암호 자체를 암호 문서로 만들어서 그 문서를 다시 암호를 넣어서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워드 프로그램 한글 있잖아요. 한글 뭐 2020, 한글 2019 뭐 이런 프로그램에 암호를 넣어서 문서를 저장하면은 그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가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암호는 뭐 컴퓨터로 그냥 막 랜덤으로 막 돌려가지고 추출해내지만 약간만 복잡하게 넣으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호를 알아낸다는 건.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뭐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인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뭐 골목상권 요즘 4월달부터 또 소상공인 지원금이 뭐 지원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뭐 식당이나 이런 어려운데 이렇게 가보면은 일수라는 쪽지가 이렇게 있고, 일수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일수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수까지 썼다 하면은 그건 벌써 지금 망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일수라는 건 절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어려우면은 이게 이제 하도 많이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오니까 대출 해준다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제 오래됐죠. 이제 한 뭐 20몇 년, 뭐 30년 정도, 한 20몇 년 전부터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대출을 알선해준다라는 문자가 하도 와서, 그게 이제 이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딱 그런 문자가 딱 왔어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문자가 딱 왔으니까 이거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마침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 내역도 있고 그러니까 대출이 딱 됐어요. 됐는데 이 대출금이 많아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 500만원은 해줘요. 지금은 아마 1000만원이나 2000만원도 해줄 거면 옛날에 한 30년, 20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충 그 사금융은 뭐 5년, 10년 이런 게 없어요. 1년, 2년, 길어야 3년, 1년 이내가 많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만에 다 갚아버리면 또 그 사람이 또 알선을 해주고 또 알선해주고 이런 식으로 십몇 년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대출을 해주다가 그 맨날 500만 원씩 받으니까 감질나니까 이번에 한 5천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 신용도 좀 올리고 은행 잔고 좀 올리고 그 해가지고 은행에 서류 넣어서 한 5천만 원 해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입금을 하고 10년, 십몇 년을 거래를 해왔는데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입금을 하고 나서 아마가 찜찜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입금한 뒤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한 30분도 안 돼서 금방 신고를 했어요. 이 신고도 안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신고를 하자마자 그 계좌가 이제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됐는데, 지금 오늘 이 문자도 이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문자를 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하면 일단 자기 계좌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좌 정지를 풀려면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게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 사업용 계좌니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계좌를 그냥 동결을 해가지고 시급 중지가 나도 못 찾아 쓰는 거예요. 십몇 년, 한 2, 3년 동안 계속 못 쓰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하도 어려워서 제가 서울서 도저히 못 뱉어서 여기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신리라는 데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여기로 이제 오면서도 이사 비용이 그것도 이제 몇 천만 원 들어갔죠.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이제. 하도 어려워서 이 금융결정원에 진정을 했더니 그게 이제 국민 신문구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게 계좌가 해제가 됐어요. 지급정지된 게. 나는 내가 금융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왜 내 계좌를 동결을 시키냐.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신고를 해야지 그냥 신고해버리면 이런 꼴을 당한다고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십몇 년 동안을 찾아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게 답답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문자가 오던 금융사기, 저는 요즘 그 전화번호도 이제 쇼핑몰을 하니까 인터넷 쇼핑몰도 해요. 그래 주문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매일 택배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자기 번호가 아니고 안심번호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택배기사들이 질색을 한다고요. 안심번호는 또 3일, 일주일인가 지나면 또 안 되잖아요. 자기 번호를 집어넣어야지. 내 번호는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금융사기범들이 털으려고 해도 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인증서 있죠. 공도 인증서 있죠. 인증서 암호 있죠. 계좌 비밀번호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스마트폰 뱅킹은 이제 지문으로 한다고요. 내 손가락을 잘라가기 전에는 거기 어떻게 그 비밀번호나 이런 걸 알고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이게 만일에 금융사고가 나면 은행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온갖 그 보안 그 대책을 다 세워 놓는다고요.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개인정보가 털릴 수가 없고 금융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유출을 했다든지 인증서 암호를 유출을 했다든지 계좌번호가 유출을 했다든지 이게 유출이 되니까 금융사고가 나는 거지. 그 3박자에서 하나만 내가 꽉 쥐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 설사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해킹을 해가지고 금융사기범들이 가져갔다. 암호를 넣어서 저장을 한 얘기예요. 암호를 한글 문서에다가 암호를 넣어서 저장을 하면은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도 그 암호 못 풀어요. 슈퍼컴퓨터로 100년을 돌려도 그게 안 풀리는 겁니다. 암호가. 그러니까 암호를 안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직 비밀번호가 이제 자꾸 암호 문서 열기 귀찮으니까 비밀번호를
그냥 문서에다가 엑셀이나 한글 문서에다 입력해 가지고 그냥 저장을 해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100% 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은 금융사고 이런 문자가 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런 문자뿐만이 아니에요. 금융사기도 직접 당해봤고 해일 수 없이 많이 옵니다. 매일. 저는 이제 이런 그 상품을 많이 올리니까 이미지 도용했다고 한동안 이거 고소한다고, 뭐 특허법 적용 나 자기 특허 저촉했다고 고소한다고 맨날 법원에서 이거 경고장 막 오고 그래요. 메일로. 그거 클릭하면 안 돼요. 요즘 그 암호화폐가 그 하는 사람들,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채굴기로 하는 누가 많더라고요. 클릭하면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여기 오른쪽에 트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보안 프로그램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고 실시간 검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요즘 이게 독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서 자기 컴퓨터가 이 보안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한 2개 정도 깔아놓고 보안에 좀 신경을 쓰고, 이게 좀 컴퓨터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지 않고 이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융사고가 날 리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 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공동인증서, 암호, 계좌 암호,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털리지 않아도 절대 금융사고는 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